지난 시간 중에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의 극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합성함수로 주어지면 그게 이 다음 단원이 연속인데 극한이나 연속이든 방향성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글자. 이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합성함수니까 복잡한 식이니까 그 안쪽에 정의역 자리에 있는 애를 제가 t로 치환을 할게. t로 치환하며 먼저 안쪽에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1에서 우극한이래. 1에서 우극한이면 gx가 자 이게 gx죠? 이거지? 맞습니까? 근데 1의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그때 gx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진짜 1이야? 진짜 1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 근방에서 다 값이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식은 더 이상 리미트가 필요가 없고 1에서 우극한이면 t가 진짜 1입니다. 진짜 1이니까 F1 구해주셔야 되고 그럼 F1은 이 그림에서 3이죠. 3. 자, 이게 첫 번째 극한이 되겠고 두 번째도 비슷한 방식인데 자, 얘를 t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이에요. fx가. 그럼 마이너스에서 좌극한이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맞습니까? 어디 가까워집니까, 그럼?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는데 이 근방을 잘 생각을 해봐. 0보다 작은 쪽에서 계속 0을 향해 가까워지는 겁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식이랑 다르게 얘는 함수값이 아니라 리미트가 붙여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애를 t라고 했을 때 t가 0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정확하게 식을 써드리면 얘는 어차피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변수 다 교체해도 된다라고 했죠. 다시 이거 구해내시면 됩니다. gx의 0에서의 좌극한. 자, 0에서의 좌극한이면 이렇게 되겠지. 자, 됐습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5가 나오겠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1-4번이었고 그 다음이 1-6번. 자, 이거 자,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방정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방정식 아니에요. 방정식이 아니니까 fx를 구하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저 식을 변형해서 이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식의 변형이라고 하죠. 이 관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여러분들 수학 상에서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는데 알파 베타 구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하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놈의 극한값. 제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 이 식에서. 자, 이 식에서 제가 x분의 fx가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다 x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면 원래 식이랑 같은 거죠. 자, 맞습니까? 똑같이 나눴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이렇게 쓰면 그냥 x고요. 이렇게 쓰면 앞에 2 있고 x분의 fx. 자, 이렇게 쓰면 7이고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얘는 수렴한다라고 극한값이 주어졌어. 수렴할 때는 함수값처럼 그냥 대입하고 구해도 된다라는 게 극한에 대한 성질이죠. 이거 1이고 얘는 0이지. x가 0으로 향해 가니까.
자, 6분의 1 나오겠죠. 왜 6분의 1이니? 죄송. 잘못 썼죠? 계산. 자, 0 더하기 2니까 2고 7 빼기 3이니까 4입니다. 2분의 1 나오겠죠. 자, 되셨을 거고 질문하는 걸 보니까 다 숙제를 질문하신 분은 정확히 하신 것 같아. 자, 이건 제가 본 수업 시간에는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3번 질문 잘 해주셨고, 제가 모든 극한은 형태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냥 루트만 나온다라고 해서 유리화 무조건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0분의 0이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먼저 형태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x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죠? 앞에 식, 뒤에 식 차수 똑같고 최고 차이 계수 같습니다.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 다음에 이 분자에 있는 식도 x가 한없이 커지면 이거 최고차항 이거 최고차항 이거니까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죠? 그럼 극한의 세 번째 형태였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유리화 하셔야 되죠. 유리화 해야 됩니다. 뭐 루트 x로 분모 분자 나누고 이런 거 아니고 나눠 보시면 답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유리화를 할 텐데 계산에서 약간 요령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식을 유리화하는데 필요한 식 자체가 달라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사선 방향으로 곱하시는 게 제일 좋아. 얘를 유리화하려면 얘가 필요하지. 맞습니까? 이거 원래 없던 애입니다. 없던 애니까 다시 나눠야겠죠. 이 분모 분자에 있는 식이, 각각의 식이 유리화하는 데 필요한 식이 다릅니다. 식이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곱하지 말고 비스듬하게 쓰라고. 얘를 유리화할 때 필요한 식은 이거죠. 맞아요. 이거 없던 식 나눴으니까 다시 자 이렇게 곱해야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점이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하는 얘기는 지금 분자도 식 3개가 곱해져 있고 분모도 식 3개 곱해져 있죠.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거 유리화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것만 계산. 일단은 이쪽 계산. 이 두 개만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여기까지 곱하지 말라고. 식만 엉망이 됩니다.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이거 2죠.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 뺄 테니까 분모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1이죠. 1. 맞습니까? 그럼 앞에는 1분의 2니까 그냥 2입니다. 2는 실수배 한 상수니까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고, 자, 뭐 실제 제가 계산할 때는 한 방에 구하겠지만 천천히 써볼게요. 자, 이거 형태 바뀐 거 보입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유리화를 한 거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아니잖아. 왜 유리화하나요? 라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답이 없고, 이렇게 해야 형태가 바뀌고 구할 수 있다더라라는 건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일 부분이고. 자,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좀 빨리 구합시다. 가장 증가폭이 큰 애 빼고 나머지 무시. 2루트 x분의 2루트 x니까 1이죠. 1 곱하기 2니까 답은 2가 되겠고. 됐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교과서적인 방법은 루트 x로 분모 분자 나누셔야 되지. 그 과정을 좀 빨리 제가 진행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제 37페이지까지였죠.
과제가 37페이지까지였고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2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잠깐 책으로 앞으로 돌아오면 31페이지 잠깐만 봅시다. 자, 지금 비슷해 보이는 식이 2개가 성질이 나왔는데, 자, 얘는 둘 중에 제가 하나만 증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2개 다 방식 자체가 똑같으니까 일단은 증명을 해보고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볼게. 자, 이거 분수함수죠, 지금. 분수함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수렴하고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결론이에요. 왜인지 한번 살펴볼게. 자, 얘가 fx인데 제가 f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잠깐, 너무 아래 썼다. 자,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지. 예,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 만약에 얘가 알파에 수렴을 하고 gx가 0에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수렴하는 경우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이 값은 반드시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만 하겠죠. 맞습니까? 심플합니다. 이 값이 x가 a에서 fx의 극한값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게 헷갈리면 결국은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인데 어떤 특정한 x값에서 수렴하고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반드시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래 거 똑같습니다. 수렴하는데 분자가 0을 향해 가면 분모도 0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지. 분자가 0을 향해 가면 분모도 0을 향해 가야 된다. 한글이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직 익숙할 테니까 제가 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 방금은 식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거고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셔야 돼요. x가 a를 향해 갈 때 수렴한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정한 수를 향해서 계속 다가간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봐. 근데 분모가 0을 향해 간대. 이놈이. 저는 0이라고 썼지만 이건 지금 무한소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0을 향해 가고 얘는 3 같은 상수를 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가정만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그럼 이 전체가 수렴할 수가 있습니까? 분모는 계속 작아져요. 0에 가까워진대. 근데 얘는 3에 가까워진대. 그럼 이 전체는 계속 커지겠지. 목표가 있겠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분수식인데 수렴하면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얘도 0을 향해 가서 반드시 이 꼴의 극한이 돼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해됩니까? 이게 100%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분수식이 수렴한데 수렴하면 목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x가 a를 향해 갈 때 얘가 0을 향해 간대요.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3이든 5든 100이든 어떤 다른 상수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0에 가까워진 상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죠. 발산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명제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게 거짓이면 이거의 반대가 참이겠지. 부정이 참입니다. 얘는 0을 향해 가야만 한다는 얘기죠. 심플하게 수렴. 얘가 0을 향해 가면 얘도 0을 향해 가야 되고, 반대. 제 아래 건 증명하지 않았어요. 얘가 0을 향해 가면 얘도 0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책의 3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위에 박스 쳐진 부분에 일단 정리라고 써있고 식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만 살짝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뭐 이거밖에 없죠. 메모할 게. 자, 그 다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이 용어 때문에 진짜 짜증나는데, 자, 31페이지 아래쪽 박스 쳐진 부분에 또 하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이 글씨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근데 이 글자가 조금 길죠. 10글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렇게 부르진 않았고, 이제 한글을 몹시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조임정리라고도 하고,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교사분들이 말씀하실 거야. 근데 교과서적으로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면 10글자 다 말할 겁니다.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참고, 얘도 교과 과정에서 증명은 없습니다. 자, 증명은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 여기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가시면 대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실 거고, 자, 일단 대소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소관계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를 나타낸 거니까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증명이 없으니까 저는 예시만 보여드릴게. 증명이 없으니까 예시만 보여드릴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 아니 필영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자, 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x분의 1이 큽니까? x분의 3이 큽니까? x분의 3이 크죠? 근데 왜 다 1로 밀착해서 왔니? 제가 다음 시간에 당부를 좀 할 텐데, 여기 세 칸 한 개 이렇게 둘 좀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빔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제 뒤통수밖에 안 보일 텐데. 아마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딴짓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이쪽으로 밀착해서 앉아주시고. 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뭐 코로나 독감이 많아서 지금 강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이쪽에 앉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수업하면 되는데, 근데 이 빔 위치가 고정이라 웬만하면 저쪽으로 앉아주시고. fx가 큽니까? gx가 큽니까?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야. 당연히 gx가 크지. 당연히 gx가 큰 이유는 분자가 더 크잖아. 양수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명확하게 x가 0보다 클 때, 음수 말고요, 크죠? fx보다 gx가 큽니다. 근데 제가 극한값을 구하잖아. 둘 다 극한값이 뭐 나올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0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둘 다 0으로 수렴하면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여러분들 수학 1 시간에서도 아마 복습을 하셨을 텐데, 부등식이 주어지면 양변에 로그 취해도 되죠.
뭐 미치 1보다 큰 로그면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됩니다. 양변에 똑같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리미트를 걸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부등식은 주어질 거야. 여기서 부등식은 당신들이 구하는 경우는 14학년도 수능 한 문제 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등식은 주어질 거고 당신들이 해야 될 거는 리미트를 걸면 뭐가 추가되냐?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제가 한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 이게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특별한 예시를 제가 데려온 거지. 같은 특별한 예시를 데려온 거고 항상 같은 건 아니고 fx보다 gx가 명확히 큰데 리미트를 취하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모든 변에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를 추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패턴이 이건 뭐 증명이 없으니까 제가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긴데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등식은 주어집니다. 왜? 증명이 없으니까. 부등식은 주어지는 경우고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모든 변에 리미트 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를 제가 밥을 못 먹었더니 글씨도 안 써지네. 부등식에 등호 추가하시면 돼요. 주황색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굉장히 현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이딴 거 필요 없고 우린 지금 증명할 게 아니니까 부등식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제가 모든 변에 리미트 걸면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잘 와닿을지 모르겠네. 뭐 그냥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인생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보다 뭐 피지컬도 좋고 뛰어나고 뭐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살다 보면 평생 나보다 뭐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근데 마지막 극한은 똑같습니다. 극한이 뭐겠니? 인간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게 극한값이지. 결국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야. 현생에서 아무리 얘가 크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극한을 구해보면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건 똑같으니까 좀 비관적인 예시인데 자, 이거 문제 없죠? 네. A. 제가 A라고 쓴 거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A를 잘 못 쓴대. 우리 반 애들이. 또 A를 어떻게 해야 잘 쓰니? 제가 습관이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A 이렇게 안 씁니까? A도 이렇게 안 쓰나? 몰라. 제 A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 근데 수학 선생님이 어쩔 수 없는 게 나중에 A, 알파, 시그마를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막 꼬리가 달리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필기체로 배운 세대라서 글씨가 좀 흘려 나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노인네라서 고칠 수가 없다. 자, 그럼 얘는 뭘 나타내냐? 한번 연습만 해볼게. 자, fx보다 크고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gx보다 작은 함수 연락에 많죠. 어떤 함수가 hx라고 합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fx보다는 위쪽에 있고 gx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세 변에 리미트를 걸게요. 제가 무한대 똑같이 걸면 뭐 추가하라고? 등호. 같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명백히 이거보다 이게 큰 함수여도 극한값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등호 추가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추가를 하면 뭐 어쩔 건데요? 라고 보면 이거 극한값 지금 얼마예요? 보고 있지?
0이죠. 이거 극한값 얼마입니까? 0. 그럼 얘는 0 이상 0 이하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그럼?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0 이상 0 이하는 하나밖에 없잖아. 0이지 0. 맞죠? 이 모양 자체가 그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식 표현을 쓰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 한글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조임 정리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점점 조여지는 형태가 돼서,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10글자 하긴 너무 기니까 그냥 샌드위치라고 할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의만 제가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의 의의는 어떤 함수의 극한을 간접적으로 극한을 구하는 경우를 말해요. 제가 지금 저 부등식에서 hx가 무슨 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도 부등식만 가지고 극한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구한 거예요. 얘랑 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했다는 얘기지. 자,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두 가지 했습니다. 분수식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분자도 0. 반대, 분자가 0을 향해 가면 분모 0이라는 얘기고, 샌드위치 정리는 증명은 없고 부등식은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할 건 이거밖에 없어. 2번, 3번. 이건 주어지니까. 안 주어지는 경우는 현행 교육과정을 넘어가니까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넘길게요.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11번. 자, 이제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극한이 나왔으니까 형태를 먼저 알아봐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수렴하죠? 분수식이 수렴하는 겁니다. 주어졌잖아. 근데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죠. 맞습니까? 분모가 계속 0을 향해 가는데, 근데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딜 향해 가야 된다고? 0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교과서적으로 식을 적어드리면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분자도 반드시 0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 0분의 0꼴의 극한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다항함수죠.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돼요. 네, 이 다음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 몇 개입니까? 2개.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지. 이게 수학상에서 보면 수학의 아이디어 비슷합니다.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이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나머지 정리다라고 하면 규보가 잘못했네.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배우지 않았니? 한 문자로 표현하고 다시 집어넣고 인수분해 했었어요. 맞죠? 수학의 기본은 미지수를 최소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제가 B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100% 인수분해가 되냐면 x가 1을 향해 갈 때 이게 0이죠. 그럼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지. 그게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보면 인수정리 시간에 배웠죠. x가 1을 향해 갈 때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암산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쓰고 출발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했을 때 이 상수항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고 인수 정리 이용해서 3차식이면 가로로 인수분해하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배웠을 거야. 아이디어 똑같아. 자, 됐습니까? 무슨 꼴의 극한? 0분의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했고 약분. 자, 그럼 x가 1을 향해 갈 때 1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a 플러스 2지. 자, 이게 문제 3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a는 1이겠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나오죠. 됐습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 얘도 b라는 상수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상수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데 x가 2를 향해 가면 이거 0이지. 그러면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심플한 무리함수네. x에 2 집어넣으시면 되죠. 2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고 2a-4가 빵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스몰 a는 2가 나오겠고 쉽게 생각해. 분모 0이면 분자 0이에요. 수렴할 때. 자, 그러면 a는 2라고 구했으니까 이거 2입니다. 그럼 2로 묶어낼게. 얘가 더 이쁘겠네.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0분의 0꼴이에요, 지금.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이죠. 그 규칙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유리화. 얘를 유리화하려면 얘가 필요하고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곱하고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쪽만 계산. 이건 그냥 냅두고 오케이? 다 분배법칙 쓰는 거 아니에요.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x-2지. 맞아. 이 정도 합차 공식은 다 될 거고 그대로 약분. 그럼 x가 2를 향해 가면 여기는 2 남았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극한값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a는 2라고 구했고 그때 수렴하는 극한값이 b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1인 거죠. 됐죠? 자, 일단은 정리하실 게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왼쪽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래 순서가 12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13번을 먼저 할게요. 12번은 응용이라서 설명드린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하여 여러분들 책의 40페이지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은 수학상에서 보면 항등식에서 쓰는 표현이지 모든 실수 x란 얘기입니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자, 이거 뭐 나왔습니까 지금? 부등식 주어졌죠. 부등식 주어졌고 지금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x, fx의 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가운데가 xfx가 나오게 변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변에 뭐부터 곱해야겠니? x 먼저 곱해야겠지. xfx가 나와야 돼. x를 먼저 곱할 거예요. 근데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맨 왼쪽에 x 곱한 게 이거고, 이거는 한 번만 해보시면 쉽습니다. 자, 이거 성립하겠죠. x 곱한 거예요, 그냥.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fx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다 리미트 걸어주시면 되죠. 이 부등식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문제에 성립한다고 주어진 거고, 여기 리미트 그러면 없던 등호를 추가해 주셔야 된다고. 같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네, 맞아요. 끝났지. 이거 극한값 뭐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3분의 4죠. 나머지 다 무시하면. 자, 이거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최고차항 빼고 무시하면 3분의 4죠. 그러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찡겨있는 얘도 극한값이 3분의 4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간접적으로 극한값 구하는데 쓰는 방식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샌드위치 정리고요. 자,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래. 그리고 마지막에 이놈의 극한값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운데 x-2분의 fx가 있어야 되죠. x-2분의 fx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x-2분의 fx가 되려면 얘로 나눠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2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2보다 크면 이거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에서의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등호 추가하시고. 맞습니까? 이거 좀 암산합시다. 0분의 0꼴이죠 이번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x 플러스 2 남을 테고 x가 2를 향해 가면 4겠고요. 얘도 이거 2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약분되고 x가 2를 향해 가면 4지. 그럼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얘도 4가 돼야만 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참고. 여기 가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쪽은 극한값이 4고 이쪽이 5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출제자가 병신이지. 그렇게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4 이상 5 이하면 무수히 많은 값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아니죠. 인수분해 되는 식만 여러분들 문제 내잖아. 선생님이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내고 인수분해 해보려면 없어요.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양 끝에 극한값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걸 다 썼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는 안 풀었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x-2로 나누고 요거 x가 2로 가니까 그냥 4라고 답 적으시면 되겠지. 아마 여러분들 수준이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다 써드린 거고. 이해됩니까? 한쪽만 봐도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근데 이것도 당연히 제가 강사가 아니라 교사라면 또 이거 해야 됩니다. x가 뭐인 경우? 2보다 작은 경우 해야죠.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제가 두 번 쓰기 뭐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든 말든 여전히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얘는 극한값은 4겠지. 서술형이라면 이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다 쓰셔야 되고 객관식이라면 그냥 한쪽만 확인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거지 같은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서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합성함수 극한이랑 자, 지금 유형의 명칭도 적혀 있습니다. 39페이지. 이건 뭐 시험 종류 구분 없이 그냥 25년째 늘 25년이 아니지 수학이 있는 순간부터 계속 출제되는 문제고 이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앞에 있는 건 다 풀 줄 아는 거예요. 다 통합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책에는 이걸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도 하고 다항함수의 추론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수학에서 결정이라는 말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인문학 쪽에서 말하는 결정이랑은 다르죠. 뭐 토의나 토론을 얻어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걸 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유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하나로 fx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토의로 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식의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어도 독해를 하고 뭐 국어도 이제 비문학 같은 거 다 독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수학도 똑같아요. 이 힌트를 보고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처음이니까 제가 해석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건 극한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극한식. 별거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부분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극한식이 2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를 보면 나중에 살벌하게 5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명확해야 돼 여러분들은. 저걸 보고 만약에 여기 5개 식이 주어졌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순서가 필요하지 않겠니? 1, 2, 3, 4, 5번 식으로 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첫 번째 무한대로 가는 식을 최우선으로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 무한대로 가는 식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 저는 무한대라고 썼지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케이. 자, 이 식을 가장 먼저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의 극한식은 2가지 이상의 힌트를 알려줍니다. 자, 저는 지금 2가지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노멀한 문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는 2가지 얻어내면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살벌하게 당신들 죽어라 라고 내는 문제는 3가지 이상을 힌트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 2개만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고 이 2개를 떠나서 극한식이고 뭐고 당연히 수학에서 기본은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 그럼 제가 편의상 지금 문제에 가, 나 식이 나왔는데 어느 식을 먼저 해석해야 돼? 나를 먼저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아, 참고 이게 100% 이건 아니야. 내가 극한식이 익숙한 분은 순서 상관없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자, 저는 그럼 얘를 먼저 해석을 할 거예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자, 그럼 이 식을 왜 먼저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지금 다항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fx를 구하라고 했어. 다항함수래. 다항함수인데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니?
다항함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4차, 5차, 6차, 7차 다 다항함수지. 차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몇 차식인지 모르면 미지수로 식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수예요. 이게 1학년 때랑 차이점이 1학년 때는 문제 써 있어. 2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 거고 2학년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다항함수면 차수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이겁니다. 왜인지 한번 살펴볼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니? 무한대지. 맞죠? x가 커지면 계속 커질 거야. 계속 커질 거야. 근데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수렴하는 거죠, 이게. 맞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라는 극한값이 나오려면 얘랑 얘랑은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fx 몇 차식? fx는 반드시 2차식이어야만 합니다. 2차식보다 차수가 높다면 얘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고 얘보다 차수가 작다면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차수 하나 얻어냈지. 그 다음에 또 뭐 알려주는 거니? 2차 한계수는 얼마? 2란 얘기죠. 두 개 알려줬잖아.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야. fx가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최고차항 빼고 나머지 무시하고 2라고 극한값 나오겠지.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차수 구했고 최고차항의 개수 구했습니다. 노멀한 상태에서 두 가지 구했으니까 힌트는 다 얻어낸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게 fx는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식으로 넘어가면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죠. 맞습니까? 분수식인데 수렴한데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얘도 뭐 나와야 됩니까? 0을 향해 가야만 하지. 그게 아까 처음 오늘 질문 받은 후에 처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럼 정확하게 식으로 쓰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맞죠?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근데 fx가 지금 다항함수지 1에서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겠죠. 맞아요. 여기 다항함수가 적혀있으면 그냥 1 집어넣잖아 우리가. 함수값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1학년 때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 이것도 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배우셨을 텐데 다항함수야. 1 집어넣었을 때 0이래.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래야 1 때려 넣으면 빵 나오겠지. 얘가 나타내는 건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이쁘게 fx 표현할 수 있어요. fx는 제가 최소의 미지수로 계속 표현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 미지수 2개 나와야 돼. 맞죠? 뭐 뒤쪽에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더 이쁘게 꾸며낸다라고 하면 내가 첫 번째 힌트에서 x-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얻어냈으니까 미지수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죠. 이 모양이어야지만 2차 한계수가 2고 x-1을 인수로 가지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식 제가 지금 하나밖에 힌트 얻어낸 게 없죠. 다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얻어내야지.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차피 0분의 0 형태일 테니까 제가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자, fx의 자리는 이거 쓸게. 자, 약분 되지?
맞습니까? 그럼 x가 1을 향해 가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약분해고 2 자, 이 극한값이 문제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a는 빵 나오겠죠. 맞습니까? fx 구해낸 거죠 지금. 맞아요. 차차차차. 자, 다시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극한식을 해석해서 fx를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순서가 중요하고 무한대로 가는 식을 먼저 해석하라고. 왜? 차수 구하려고. 차수랑 최고차의 계수. 그래야 식을 꾸며내든지 뭐든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식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이상의 힌트를 얻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까먹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A, B, C인데 당연히 과제의 기본은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중에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C스텝은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면 찍어서 올려드리고 아니면 따로 뭐 제가 질문을 받든가 우리 조교 선생님 질문을 매칭을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이게 특강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신 대비하고 2학년이면 제가 이거 질문을 다 받겠지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한 단원 끝났는데 여기까지 질문 받으면 질문만 1시간 받고 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과제할 때 B 스텝까지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C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렵지만 좀 도전을 하자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